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통령 지지율이 42.4% 됐습니다. 국민의힘은 41% 이렇게 나오죠. 이 수치는 점점 고곡 상승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1월 20일 정도 되면요 50%를 찍게 되고 2월 초에는 60%를 가능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모든 매체들이 지금 발표하지 않아서 그렇지 지금 좀 두려워서 발표 못하는 매체들도 많고요. 몇 개의 매체들이 이미 나오고 있죠. 제가 늘 말씀드렸습니다. 1월 4일부터 고공행진이 될 거다 이렇게 해서 결국은 지금 42.4%라는 것이 나왔는데요. 이것은 시작에 불과하다 이렇게 돼서 자고 나면 계속 플러스가 돼서 수직 상승하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될 겁니다. 그러면 대통령 지지율이 높아가면 국민의힘도 동반 상승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는 계엄이 아니고 계몽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미 많은 사람들이 계엄령이 부정적인 어떤 이미지에서 계몽령으로 지금 돌아서고 있는 그런 실정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우리를 깨우쳐 주려고, 우리를 도와주려고, 잘 살게 하려고 이런 어떤 운세가 계속 나오면서 축대가 점점 더 강해집니다. 축대가 점점 2월 4일 때부터는 축대가 강해져 축대 위에 꽃까지 피니 최고의 운세가 됩니다. 그래서 박종준 경호처장도 보니까 최고의 호위무사죠. 지금 시대의 영웅으로 떠오르습니다. 이분도 지금 아주 삼재를 지나면서 지독한 어려운 삼재를 마지막에 당하면서 온기를 어렵게 맞았는데 그 고비가 지나가고 있고요. 이분도 동반 상승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박종준 경호처장도 운세가 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대통령 좋아지죠. 경호처장 좋아지죠. 이분들을 건드린 자는 누구든지 건드린 사람이 오히려 영창을 가게 됩니다. 결국은 지금 뭐 국수본이든 어디든 검찰이든 함부로 날뛰다가 이 운이 강한 자를 건드려 버리면 대통령도 마찬가지죠. 결국은 그네들이 다 덮어서야 된다. 덮어쓰는 것은 결국 영창 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함부로 지금은 불법, 탈법 이것을 함부로 가지고 또 불법의 어떤 체포영장 가지고 함부로 지금 날뛸 때가 아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이재명의 사주는 점점 추락하고 있습니다. 상대가 높아가면 상대는 추락할 수밖에 없게 되겠죠. 그래서 뭐 소환이 접어들면서 이 땅이 모두 땅이 얼어들면서 이재명의 사주에서는 뿌리를 내리지 못합니다. 더 이상 정체되어 있거나 거의 좀 말려버리죠. 말리다는 것은 자중질환이라고 스스로 말려버려서 오도 가도 못하고 더 이상 지지율은 오르지가 않고 이쪽에는 한없이 상대는 오르게 됩니다. 자, 윤석열 대통령만 오르면 괜찮은데요. 단지 그게 받쳐주는 국민의 힘이 같이 올라버리고 거기다가 또 대선 주자가 막 나와버립니다. 나 혼자 소비압처럼 거란군을 이끌고 나 혼자 쳐들어왔는데 이쪽에는 나는 임금하고 싸우려 왔는데 이제는 장수가 나옵니다. 그 장수가 뭡니까? 전혀 나는 대통령 하겠다고 한마디도 한 적 없는 뭡니까? 노동부 장관이죠. 그 노동부 장관 김문수 장관이 바로 나오게 되는 겁니다. 고용노동부 장관이 나하고 너하고 붙자 이렇게 이제 되는 거죠. 그러면은 이재명이와 그죠? 노동부 장관이 김문수 장관과 1대1 대결 구도가 점점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갈수록 1월 20일 정도 되면 김문수 장관이 30% 정도에 상회하는 그런 프로스가 나옵니다. 그러면 모든 프로스에서 최고 앞장서서 다른 서열 주자들은 이제 대권 주자들은 따라올 수 없는 그런 주권으로 올라가 버립니다. 수직 상승을 같이 하고 있다는 겁니다. 제가 늘 한 달, 두 달 전에도 김문수 장관을 어필을 했습니다. 했을 때 그때는 아무도 믿지를 않지만 지금 프로스가 어떻습니까? 이미 15%를 상회하는 그런 수치가 나와서 이제는 임금하고 싸우는 게 아니고 쳐들어온 이재명이와 김문수 장관 나하고 싸우자. 그 옆에 또 누가 있습니까? 박준중 차장이 있는 거죠. 그네들이 같이 합세가 돼서 싸우는 겁니다. 그러면 대조영 옆에 그저 흑수들이 있는 거와 똑같은 거죠. 그런 장구가 그죠 장군들이 이제는 뭡니까 자청용 500호가 돼서 싸우는 거죠. 자청용은 뭡니까 바로 경호처장이 되고 그죠 그다음 자청용 500호죠. 500호는 누굽니까 바로 김문수 노동부 장관이 돼 양상권총을 이제 차게 되는 거죠. 그럼 완벽히 이제 고쳐집니다. 지지 기반인 국민이 갖춰지고요. 국민의 힘이 갖춰지고 나를 보필하는 경호처장이라든가 김문수 장관 이런 분들이 나오면서 이제 뭡니까 상권척을 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자청용 500호가 되는 거고요. 남주자 북현무가 되는데 그것은 국민과 그죠 길거리 싸움에서도 이겼죠. 그 다음에 세 가지를 이겨야 되는데요. 결국 법적으로도 지금 헌재에서 이미 왔다 갔다 하죠. 그죠? 그러면 자 법적으로도 좀 이기게 되는 거고요. 지지율 무엇보다 지지율로 이겨야 되는데 지지율이 이미 앞장서기 시작했는 겁니다. 점점 속도는 더 빨라서 이재명이보다는 윤 대통령이 점점 더 가파르게 올라갑니다. 이미 윤 대통령은 이제 저 위에 올라가 버리고
바로 다음 대선 주자와 이재명이 이제 싸우게 되는 그런 이제 그러니까 구도가 정해지죠. 구도가 정해지면 이제는 늘 대통령하고 견주었던 그런 구도에서 바로 장관하고 이제 다음 서열이죠. 다음 대권 주자와 이제 이재명이가 견주어지는 거죠. 그래서 소비압이 거란군을 가지고 쳐들어왔는데 처음에는 임금을 잡으러 왔는데 이제 강감찬 장군하고 싸워야 되는 그런 실정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대통령 입지는 점점 더 높이 올라가지고 축대가 단단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나를 보필할 그런 장군들이 더 많아지면 좋은데 그런 장군들 중에 또 국회의원들이 이미 40명이 움직이죠. 별을 단 그런 국회의원들이 움직여주면서 지지 기반이 점점 강해지고 더 넓은 폭으로는 20대, 30대 이분들이 삭발을 하고 지금 뭡니까 특공대를 만들고 이런 분들이 내 목숨 바쳐서 지금은 자냐 우냐가 아니고요. 이것은 민주주의를 구하느냐 뭔구하느냐 그점 뭡니까 공산국가가 되느냐 중국에 쎄쎄하는 나라가 되느냐 이런 기로에 서 있는 겁니다. 단지 지금 민주당이나 국민의힘 이런 단계는 이네들이 이렇게 나서지는 않겠죠. 지금은 민주주의가 뭡니까 묵살이 되고 공산주의로 가서 그죠 중국의 속국이 되는 이런 어떤 나라의 지금 형편에 서 있다는 겁니다. 절세절명의 위기에 있으니까 젊은이들이 이제 깨닫는 거예요. 처음에는 계엄령이다 무조건 거기에 질렸어. 옛날에 계엄령에 너무 질렸죠. 그거는 50시대에 그저 전두환 시대 때 50시대에 계엄령에 너무 시달려서 광주 사태를 생각해서 무조건 윤 대통령을 몰아붙이려 해서 처음에 그때는 뭡니까 탄핵 찬성하는 표가 80% 정도 나왔습니다. 실제로 그때 당시에 11% 이렇게 막 떨어졌죠. 그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분명히 소환이 들면서 40%를 찍겠다. 제가 그 한 달 전부터 말씀을 드렸고요. 결국은 40% 찍으면서 오늘은 42.4%까지 나왔죠. 또 블루라인 카드 그죠 뭡니까 저런 커뮤니티에서는 그죠 거기는 직장인들이 하는 거죠. 거기들 그건 블라인드죠. 거기에서는 뭡니까 이미 62.3%까지 나온다는 겁니다. 그죠. 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사람이 63%고 전체 뭡니까 계엄령에 찬성한 사람 그죠 개업은 잘했다고 하는 사람은 80%가 나온다는 겁니다. 그러면 곧 50%를 상회하는 어떤 프로수가 나오면 결국은 이네들이 겁내는 것은 뭡니까 지지율이죠. 자 민주당도 가장 두려워한 게 지지율이고요. 지금 눈치 보고 있는 검찰들, 그 다음에 그 군 있지 않습니까? 수경사, 이런 쪽에, 그 다음에 뭐 특공대, 이런 사람들, 검찰, 그 다음 경찰, 이런 사람 모든 기관들이 지금 눈치를 보고, 민주당 눈치를 보고, 함부로 지금 날뛰다가 이제는 지지율이 높아가니까 점점 함부로 하지를 못하는 겁니다. 칼을 이쪽으로 써야 될지 저쪽으로 써야 될지, 줄을 어디다 써야 될지를 눈치 관망하고 있는데, 조선일보는 서서히 돌아서고 있는 겁니다. 이제 눈치를 채렸는 거죠. 대통령 지지가 올라가고, 그저 명분이 쌓이고 하니까, 내가 잘못 줄 서다가는 그저 조선일보가 문을 닫을 지경이죠. 그래서 이미 발빠른 조선일보는 슬금슬금 펜을 들고 나서는 겁니다. 자, 다음 주자들은 서서히 또 눈치를 보고 있겠죠. 그 가장 앞장섰던 사람들이 바로 조중동이죠. 그 다음 그 매스컴들. 지금은 발표도 이제는 뭡니까? 지지율 발표도 하지도 않고 있죠. 몇몇 우파의 어떤 그런, 그죠? 그런 시스템들만 지금 몇 개가 발표가 하는데, 그네들은 전혀 발표도 안 하죠. 이네들이 민주당이 만약 올라갔으면 하루에 10번 더 발표할 그런 사람들이고, 매주 발표하는 그런 언론들이 하나도 발표 안 한다는 것은 뻔한 겁니다. 이미 이쪽에 대통령 지지라든가, 그죠? 국민의힘이 너무 높이 올라가니까 얘들이 발표를 못하고 있는 겁니다. 얘들의 습성을 보면 만약에 이재명이라든가 더불어터진당이 만약에 프로서가 많이 나왔다면 하루에도 몇 번씩 아마 나왔을 겁니다. 그죠? 그런데 전혀 지금 언론들이 하고 있지 않죠. 지금 그런 언론들이 뭡니까? 결국은 대통령 지지가 빠지고 만약 국민의힘이 그죠? 나락을 떨어졌으면 지금 좀 잔치 분위기가 됐고 하루 왼종이나마 뉴스를 내보낼 건데 전혀 내보지 않죠. 그럼 그건 결국은 저 이상 사실은 42.4%보다는 실제 프로수는 더 높다고 볼 수도 있는 겁니다. 실제 적극 참여하는 사람이 42.4%죠. 참여 안 한 사람까지 계산하게 되면 이미 50%를 넘어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미 사람이 두려워한 것은 결국 이 시대는 전애들이 가장 두려워한 것은 뭡니까? 바로 지지율이죠. 국회의원들은 지지율이 떨어져버리면 결국은 그죠? 각자 도생을 하게 됩니다. 내 살 길을 찾아가 나서겠죠. 그러면 주거를 배반하게 되겠죠. 그러면 그가서 자중질환이 일어나서 국회의원들은 내가 죽을 판하면 바로 살 길을 찾겠죠. 그것은 바로 지지율이고 민주당 지지율이 빠지고 이재명 지지율이 빠지면 결국적으로 각자 도생이 되고 거기서 자중질환이 일어나고 이제는 내 목소리를 내는 그런 사람들 그죠. 다음
그죠? 또 이렇게 대선 주자급들이 나와서 또 이제는 자기 목소리를 내겠죠. 그죠? 그게는 몇몇 사람들이 또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경기도지사부터 김정연부터 해서 그죠? 뭐 여러 가지 몇 명의 함앞에 올리는 분들, 국회의장부터 해서 그죠? 이런 분들 몇몇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주자들이 이제 이재명을 견제하고 하게 되는데 지금은 관망하고 있는 게 아직까지는 프로수가 많이 차지 않는데 만약 50%가 넘어가 버리면은 그런 주자들이 이제 야당에서도 적극적인 목소리가 나올 겁니다. 그죠? 그런 부분들이 내 살기 위해서 정치는 그래서 생물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때 어떤 현상이 이래서 바로바로 지적을 하게 되고 반기를 들게 될 거고요. 또 이렇게 뭡니까? 그러면 오합지졸처럼 이제 분산되기 전인데 바로 더불어 터진당이 김밥 터지는 당이 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지금이 점점 더 올라갈 때고요. 이 2030 세대들이 앞장을 서서 이 추운 겨울에 삭발을 하고 하는 것들이 정말 국민의 마음을 감동을 시키고 그에 또 남자친구가 나오면 여자친구가 따라 나오고 여자친구가 나오니까 남자친구가 따라 나오게 되고요. 그리고 또 손자가 나오니까 할머니 할아버지가 움직이게 되죠. 그리고 이 추운 겨울에 내 딸이 나갔는데 가만히 있을 아빠가 없죠. 우리나라 아빠는 다 딸바보인데요. 딸바보 그저 아빠들이 나오게 되고 그게 또 이 추운 겨울에 딸이 나가서 엄마들이 잠을 못 자죠. 거기 나와서 마이크를 들고 지금 그저 별의별 연설을 다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국민의 감동이 그저 열애와 같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고공성장을 만들게 되고 고공으로 지금 프로수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지지율은 자고 나면 지금 달라졌을 겁니다. 달라져서 내일은 45, 그 다음에 계속 1월 20일 되면 50%를 상회하는 그런 프로수가 나옵니다. 그리고 2월 4일 되면은 이제는 완전히 그저 더 이상 블랙홀이 된다는 겁니다. 60% 가까이 되면서 블랙홀이 돼서 간망하던 중도층이 다 이쪽으로 국민의힘이나 그저 국민의힘은 어부질이죠. 대통령의 지지가 올라가니까 국민의힘도 같이 올라가서 이네들도 눈치만 보고 이랬다. 저러고 있다가 지지율이 올라가 40%부터 국회의원이 바로 뭡니까? 한남 대첩으로 한남동을 앞으로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빨리 지금 그저 처음에 탄핵에 찬성했던 그런 20명의 국회의원도 빨리 석고대죄를 하고 한남동을 달라가든가 현재 앞으로 달라가든가 그죠? 이렇게 해서 그분들도 자기의 어떤 잘못된 것을 또 시인해야 되고 그것을 씻어내야 됩니다. 그죠? 사람은 잘못할 수도 있죠. 빨리 씻어내야 돼야만이 본인들이 살 길이 생깁니다. 이미 50% 넘어갔을 때는 그 배를 타본다. 그죠? 그 감동을 주지 못하는 거죠. 그래도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배를 타서 대통령이 지키고 온몸으로 이 추운 겨울에 나를 던지면 분명히 살 길은 생기고 거기다 뭡니까? 국민의 마음도 움직일 수 있다. 그러나 지금은 간망만 하고 있을 때는 아니다. 그죠? 그게 명분 자체가 이미 내란 도자가 빠지면서 이네들은 지금 뭡니까? 내란을 선동하고 있는 겁니다. 그 이승균이라는 자 뭡니까? 성률이라는 자가 총을 맞아도 들어가. 그러면 유혈 사태를 불어일으키는 거죠. 그리고 뭡니까? 거기 또 가장 그 행동대장이 또 있지 않습니까? 오동훈이는 바로 뭡니까? 불법으로 영장을 청구했는 거고요. 또 불법의 그 어떤 판결이 없는 판사가 법을 만들어서 영장을 또 이렇게 허락을 해주는 거예요. 모든 것이 지금 불법에서 지금 탈법에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명분에서 이미 안 된다는 거죠. 명분에서 이자들은 그냥 불법 탈법에서 이재명이 대통령 만들면 된다는 이런 어떤 명분밖에 없죠. 이거는 그냥 불법이고 탈법인데 여기는 뭡니까? 국민을 잘 살기 위한 국민의 부정선거가 없는 그런 나라 그리고 앞으로 또 이 세대들이 안전한 나라 또 나를 희생해서 정말 경제가 부유한 나라 여러 가지를 위해서 나를 계몽시켰다는 거죠. 계엄이 아니고 계몽을 시켰는데 계엄도 우리가 대통령의 철학에 들어가 있고 뭡니까? 내가 통치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내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사실은 법이 탈법이 될 수 없고 불법이 될 수 없는데 그것을 선동으로 지금 몰아붙여놨는 거죠. 그런데 다 등 돌린 그네들이 지금은 박종정 그저 경호처장만 지금 남아 있는 겁니다. 그게 이제는 대선 조작급의 김무수 장관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국민들이 나오고요. 20대 30대가 나오고요. 그분들이 또 교수님들이 6,300명 교수들이 나서고요. 이제는 서울대학교에 드디어 대자보가 붙었답니다. 그죠? 이 뭡니까? 이 탄핵은 잘못됐다는 대학생들이 이제는 벌떼같이 일어난 겁니다. 전남대에서 일어나고 이화여대에서 일어나고 서울대에서 일어나면 이러면 이제 웬만한 대학들이 다 바람
바람을 타게 돼 있죠. 추세가 오르게 됩니다. 추세라는 것은 쉽게 꺾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죠? 그래서 빨리 이재명이나 이 민주당은 그죠? 더불어터진당은 추세를 잘 읽어야 되고 그 지금이라도 깨우치 못하면 영구히 역적으로 오동우리도 마찬가지죠. 영구히 역적으로 몰릴 수밖에 없습니다. 아직까지 권한이 살아있고 탄핵이 되어 있지만 권한이 살아있고 국군 통수자 않습니까? 국군 통수자의 그저 말을 듣지 않은 이런 자들은 나중에 그 철퇴를 다 맞는 날이 얼마 되지 않았는데 그것이 1월 20일입니다. 그때부터 완전히 이제는 기울어진 운동장이 되고요. 지금까지는 이쪽에서 기울어진 운동장으로 80%로서 처음에 했을 때 뭡니까? 조사를 하니까 80%로 잘못됐다고 했는데 지금은 뭡니까? 계엄을 잘했다는 것이 이미 80%가 나오고요. 또 실제 강한 지지층도 62.3%가 나오는데 전체 국민들을 하니까 그거는 일개 커뮤니티고요. 국민들을 하니까 42.4%가 나왔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수직 상승이랍니다. 이분들이 가장 두려워한 것은 바로 뭡니까? 지지율이라는 거죠. 지지율이라면 명분 자체가 이제는 무너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빨리 깨우쳐야 되고 국민의힘에 찬성했던 그런 분들도 빨리 깨우쳐서 석고 대절을 하고 지금 마이크를 잡고 한남동이나 그저 아스팔트로 나가야 되는 겁니다. 또 현재 앞으로 달려가야 내 살 길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저 이미 기울어진 운동장을 가는데 그것도 모르고 아직까지 관망하고 있는 국회의원들, 그죠? 그런 사람들 지금 중도층이 다 움직여 버립니다. 그래서 50%가 넘어가게 됩니다. 그러면은 더 이상 대통령을 누구도 함부로 할 수 있는 권한도 없고 그네들은 다 손을 놔버리고 아무리 앞으로 나가자 해도 나가는 졸병이 없고요. 결국적으로 다 뒷짐을 지게 되고 내 살 길을 찾아서 나서게 됩니다. 왜? 그네들도 누구의 아들이고 누구의 애인이고 누구의 남편이고 그네들도 전부 누구의 손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네들도 다 가정이 있고 엄마 아버지가 계시고 이러기 때문에 다 함부로 자기 인생을 던질 수가 없습니다. 국회의원이 자기 욕심으로 총을 맞아라, 총을 맞을 이런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성열 때문에 총을 맞습니까? 그죠? 그렇지가 않죠. 정청래 때문에 꼭 뭡니까? 장갑차를 끌고 가야 되겠습니까? 누구 좋아라고 장갑차 끌고 갑니까? 결국은 그죠? 정청래 좋아라고 끌고 가는 거죠. 정청래는 옛날 뭡니까? 미 대사관에 그저 폭발물 화염병 던진 그런 친구잖아요. 그런 친구의 말을 묻고 인생을 걸고 장갑차를 몰고 가야 되겠습니까? 그의 인생은 평생 역적이 되는데요. 그 책임은 국회의원들은 책임 안 집니다. 바람에 바뀌어버리면 내가 언제 그래서 모르겠다가 이 사람들 특기입니다. 나 기억이 없다. 모르겠다가 특기라는 거죠. 그런 말은 이 사람들은 뭡니까? 또 이렇게 특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아무 말해도 바로 잡아가지를 못하죠. 그래서 별하별 법을 만들어서 대통령을 잡으려고 하는 겁니다. 그네들은 뭡니까? 특권을 가지고 있어서 어떤 말을 해도 괜찮다는 겁니다. 거기에 놀아나서는 인생을 버릴 수도 있고 내 가정을 버릴 수도 있고 영원히 역적으로 몰릴 수도 있습니다. 이만 줄이겠습니다. 팔공세입니다.